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만들어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 원료를 제공한 국가에 그 이익금을 나눠줘야 할까요? 지난 2010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앞으로는 해당 국가 국내법에 따라서 로열티를 줘야 합니다. 중국은 일단 내년 상반기에 의정서 이행에 들어가는데 이 생물 자원을 많이 수입해서 쓰는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해마다 수조 원 이상 팔리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다국적 제약사가 중국 원료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지만 중국은 어떤 금전적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원 제공 국가도 판매 이익에 따라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물 자원에 대해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국제협약 나고야 의정서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들이 현재 없는 자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자원들을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입된 자원들을 수입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국내 화장품 제약업계가 주로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높은 로열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0.5에서 10% 사이에서 로열티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는데 사드 문제 등 복잡한 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최대 10%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익을 10억 올렸다. 그러면 이제 1억 정도의 이제 로열티를 중국에 내야만 그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중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특허권을 취소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제재를 가할 거라고 보고요. 이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작 국내 업계의 대응은 미비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정보도 부족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해외나 국내에서는 관련돼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예시나 사례 같은 게 없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안 마련이 어렵거든요.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비싼 로열티를 물게 될 경우 그 비용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단가가 낮은 국가로 원료 수입처를 바꾸는 등 업계의 자구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